네, 안녕하세요.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야기, 그 중에서도 뉴욕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기 앞서서 앞에 있는 벨라가 든 분위기가 좀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2026년 달력도 벌써 인쇄가 돼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새해 어떻게 보면은 내년 결심도 미리미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욕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뉴스에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역사상 최연소 그리고 이슬람 신도 최초의 뉴욕 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조란 괌의 맘다니. 1991년생입니다. 제가 91학번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파격적인 결단을 뉴욕 시민들이 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뉴욕주 의회 의원 2번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 정말 정치 신예를 뉴욕 시장으로 이제 앉히는 그러한 선거를 오늘 마무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연소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신도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시 정부를 이제 가지고 있죠. 전체 뭐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기관들을 다 합해 보면은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이 한 30만 명 정도 되고요. 1년 예산이 이제 1,16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뭐 정말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미국 최대의 도시를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1991년생, 우리 나이로 보면은 이제 35, 만 나이로 보면 34살에 이제 맘다니가 당선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최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 이 맘다니 같은 경우 시아파입니다. 시아파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드디어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뉴욕 최초의 사회주의 시장, 이것도 이제 처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계 느낌도 좀 물론 물씬 납니다. 그래서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태어난 곳은 아프리카의 이제 우간다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남아공을 경유해서 7살 때부터 이제 뉴욕에서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에서는 이제 그 좋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들 능력 있으신 리버럴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능력을 잘 키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맘다니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주의회 의원으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에서도 열정적인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뉴욕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관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슈들이 제기가 됩니다. 글로벌 이슈, 특히나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 최근에 이제 가자지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맘다니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는 오로지 뉴욕과 관련된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일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라는 식으로 나는 뉴욕 시장, 뉴욕을 위해서 일해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러한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잘 차단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맘다니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이 정치의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경력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제 민주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여러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규모 정당도 있지만 소규모 정파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DSA라고 하는 민주사회주의자, 이제 정파라면 정파, 어떻게 보면은 운동 단체라면 운동 단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D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 그대로 사회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스탈린이라든지 우리 중국에서 봤던 중앙 집중회 이러한 것은 이제 배격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즉 사회주의 비전과 더불어서 분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누고 수평적이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모델들을 이상향으로 이제 삼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단체의 이제 회원으로서 2017년부터 가입해서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은 좀 생각해 볼 거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사회주의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공공의 역할을 좀 강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소유라는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은 이제 그러한 단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뉴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잘 될 것인지가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어떻든 간에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됐다라는 것은 참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많은 것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맘다니는 이제 그 뉴욕주 하원의원에 2020년에 출마를 해서 당시에 4선이던 현역 의원을 격파하고 최초에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그리고 24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3선이군요. 2년씩이니까요. 예, 3선을 하고 이번에 이제 뉴욕 시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뭐 과반 득표를 골고루 했기 때문에 어떻든 뉴욕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 과정에서 어떻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we can afford라고 해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가격, 좀 저렴한, 그러니까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뉴욕을 만들겠다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많은 뉴욕 시민들의 이제 찬성, 지지를 이제 이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뉴욕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비싼 생활비, 그리고 뭐 보육 비용, 교통비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맘다니가 제시했던 보다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뭐 무상 보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맘다니 홈페이지를 보면 공약 사항들도 이제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이제 갖다 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우간 딱 한마디, 이게 이제 제일 맘다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워킹 클래스 노동자 계급들의 생활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비싼 뉴욕에서 보다 저렴하게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핵심 공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 사항들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많이 논란이 되고 이제 파격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와 관련돼서 그냥 민간 시장 베이스로 돌아가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통제를 받는 주택이 있는데 임대료 통제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 이것들을 상승을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패스트, 페어 프리 버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내버스 무료로 이제 운영하겠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에서 이제 군단이나 이런 곳에서 무상으로 버스를 이제 운영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이제 이런 모델을 동원하겠다. 즉 저렴한 대중교통들을 확충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약들을 보고 있으면 지역사회 안전부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한 리스크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살기 괜찮은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코스트 차일드 케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무상 보육이죠. 무상 보육, 무상 육아. 그래서 만 5세까지, 만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상 보육을 제공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이제 많이 이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서울시 모두의 이제 고민인데. 맘다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그러니까 공공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향후 10년간 임대주택 20만 호를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집주인, 나쁜 집주인들을 때려잡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입자의 권리라는 것이 뉴욕시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잘 안 먹힐 때가 이제 종종 이제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집에서 좀 물이 새거나 뭘 고쳐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는 받아가고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 뉴욕시가 직접 나서가지고 주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이제 그러한 일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주의자 답게 이제 세금을 이제 많이 걷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뭐 금융기관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율을 이제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한 1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을 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 포인트의 이제 추가 과세를 더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참신하지만 우리는 다 이미 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5년 사이에 걸쳐 가지고 많은 이제 무상 시리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학교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제 급식은 당연히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제공받게 되는 거고요. 육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되게 앞서간 그런 스토리들을 지금 맘다니가 해보겠다, 뉴욕이라는 이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맘다니의 당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미국, 특히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 환호성을 울리는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다라고 이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맘다니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번에 벌어진 선거에서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선거가 박빙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민주당이 자기의 텃밭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다지면서 뭔가 반격의 불씨를 이제 되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뉴욕이라는 세계 최대의 도시,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이슬람 그리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시장이 당선됐다라는 것은 미국 정치 그리고 미국 도시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도는 잘 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 기준 나이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연방 하원, 상원 의원 나이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다음이죠.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나라인데 어쨌든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제 맘다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런 자기들이 지금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더 많은 세금, 재원을 확보로 해야 됩니다. 버스도 무상으로 굴려야 되죠. 그 다음에 보육도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도 이제 마련을 더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그리고 뉴욕의 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거기 있는 종사자들이 계속 장사가 잘 되고 뉴욕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뉴욕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뉴욕이라는 동네를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변해온 이제 그러한 동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뉴욕을 이제 금융, 서비스 이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꽤 오랫동안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은 뭐 금융도 금융이지만 많은 공장들도 있었고요. 거기서 뭐 청바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부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제조업들이 또 살아남아 있던 이제 그러한 다양한 면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웃소싱 그리고 제조업이 아시아 국가로 가면서 이제 금융 중심의 이제 도시로 이제 확 변모를 하게 됐는데 1990년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금융 관련 금융, 보험, 금융업 종사자들이 전체 일자리의 한 1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이 더 는 게 아니고 확 줄어가지고 7.7%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금융 그러면 무조건 뉴욕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국 내에서 이제 뉴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비즈니스를 할 만한 곳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텍사스나 또 서쪽에 있는 LA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이 이제 뉴욕의 금융 중심지 역할들을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난 5년간 이제 금융 일자리가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23만 개가 만들어졌는데 뉴욕은 그 중에서 이제 5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금융 일자리가 만들어진 지역은 이제 텍사스, 그 다음에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뉴욕이 이제 다섯 번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한 35년 맘다니가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면 뉴욕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제 금융 계통의 종사자들 비중은 꾸준히 줄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건, 의료 그리고 이제 소셜 어시스턴스라고 하는 이제 복지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비중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맘다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욕의 이제 금융 경쟁력이라는 것들 잘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융 기업들이 자꾸 이제 뉴욕을 떠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당장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새로 신사옥 지어가지고 뉴욕에 입주를 하긴 했습니다만 뉴욕보다도 오히려 이제 텍사스에서 더 많은 직원을 지금 고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뭐 뉴욕에 베이스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 이제 많이 확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평균 한 13만 달러 정도 임금. 그러니까 뭐 뉴욕 수준에서 보면 높은 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수준에서 보면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되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제 한 500명 정도를 직접 채용하면서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거점 확보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맘다니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될까라고 이제 걱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업들이 이제 자꾸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세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같으면은 법인세는 무조건 다 어디로 가죠? 중앙정부로 이제 갑니다. 물론 이제 일부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국세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양쪽에서 이제 걷어갑니다. 그래서 주마다 많이 이제 격차가 있는데 뉴욕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법인세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7.25% 정도 되니까 미국의 다른 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특별하게 높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뉴욕주 안에 있는 뉴욕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걷어요. 그러니까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교통이 이제 혼잡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는 이제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통방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이제 세금을 걷고요.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별도의 또 법인세를 이제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에서 걷어가는 거하고 뉴욕시에서 걷어가는 거하고 합해보면 모든 기업들은 아니지만 자관 이 많이 내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8% 정도까지 세율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거죠. 뉴욕만 떠나면 내가 이거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직원 채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좀 까다로운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I를 사용할 때도 이 AI가 뭐 편파적이라든지 불공정한 그러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 인터뷰를 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시될 만한 발언, 뭐 단어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싫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렇게 비싼 뉴욕의 금융기관들이 계속 몰렸던 이유는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제 고학력자, 즉 대졸자들이 있는 지역이 뉴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최근에 대졸자들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십몇 년 사이로 따지고 보면은 한 40% 이상 이제 늘어났는데 오히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좀 낮은 한 30% 정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뉴욕은 가장 이제 고학력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대체할 인력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뉴욕에 있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원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꾸 뉴욕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 너무 비싼 뉴욕에서 살기가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급여도 높고 물가도 셉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26,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6,000달러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은 뭐 3천만 원 훌쩍 넘어가는 이제 그런 비용이죠.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비용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2019년 대비해서 한 43%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한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집값이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도시 그리고 이제 경제 중심지 집값은 다 비쌉니다. 서울의 집값이 뭐 세계적으로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뒤집어 보면 서울이 그만큼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비싼 이제 그런 이유도 있죠. 당연히 뉴욕도 집값이 비싼데 문제는 이제 이 뉴욕의 집값이라는 게 이제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전세 없죠. 주로 이제 다 월세인데 이 렌트로 했을 때 중간값, 그러니까 평균값 말고 중간값으로 하면은 한 달에 3,6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400만 원 이제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평균으로 따져봐도 에버리지로 따져봐도 이제 한 4,000달러 정도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렌트가 어떻게 보면 아주 초고가 렌트도 있고 저렴한 렌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쭉 세워보면 중위값보다 오히려 평균값이 더 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즉 50개 대도시를 놓고 봤을 때 이 평균 가격은 한 $1,700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700를 내면 내 몸 하나 누이고 어떻든 간에 적당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집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값이 $3,600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커지고 더 좋은 집이면 압도적으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욕이 압도적으로 이제 비싼 동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집값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인근한 뉴저지라든지 다른 지역, 아니면 아예 텍사스라든지 남부,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쪽까지 간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값 때문에 이제 떠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같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최근 들어서 재벌들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부호들, 돈이 많으신 이제 부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 비중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중에서 12.7%가 뉴욕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코로나 한복판이었으니까 좀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어쨌든 8.7%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도시들이 잘 나가면서 뉴욕이 상대적으로 위축돼 보이는 이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돈 많으신 분들이 직접 이제 다른 데로 이주한 것도 이제 원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에서 추산한 결과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한 12% 정도의 어떤 비중, 백만장자들 비중을 유지를 했다면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한 $470억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비중이 줄면서 이 고소득자가 납부하는 그러한 세금이 한 $340억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돈은 벌지만 실제로 거주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최근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뉴욕시 당국의 이제 고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에서의 이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비중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쪽에 이제 사람이 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평균 소득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회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이제 US 에버리지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급속히 지금 감소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이제 낮은 증가율, 오히려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3% 이상의 이제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은 9% 가까이 이제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뉴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소득자의 비중은 줄고,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보건 그리고 복지 이런 쪽인데, 이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서 걷지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해볼 필요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뉴욕이 이제 살림살이를 막 쥐어짜기는 또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왜? 뉴욕은 이미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그 시민 한 사람당 복지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쓰는 이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9,761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10,000 정도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 비해서는 72%, 플로리다에 비해서는 한 130% 정도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걷어서 시민들의 어떤 교육 그리고 복지와 관련돼서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어떠한 이러한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시의 기업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맘다니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육을 위해서 최대 $60억 이제 지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억 그러면 얼마인가요? 한 8조 원 정도가 되는 이제 돈을 이제 지출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맘다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법인세율을 더 인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에서 걷는 거 7.25%를 걷는데, 이것을 11%, 11.5%까지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소득 $100만 이상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의 기존의 세율에 대해서 2%포인트를 더 올리면 무상보육을 위한 $60억 정도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과연 잘 될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뉴욕시뿐만 아니고 뉴욕주 전체가 이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뉴욕시 단독으로 뭔가를 이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기업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뉴욕이라는 이 세계적인 대도시를 잘 키워나가면서 그 중에서 많은 돈을 이제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게 맘다니의 숙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맘다니 시장의 이제 앞으로 임기 중에 가장 큰 과제는 결국 주택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도 주택 때문에 고민이지만 뉴욕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높은 임대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득 한 7만 달러, 소득 7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이제 거의 1억 가까운 1억 정도 되는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소득 7만 달러 이하의 이제 뉴욕시에 사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 지출의 54%가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벌어가지고 내가 잘 집, 머무르는 집을 위해서 내는 돈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비용을 좀 어떻게든 낮춰보자라는 이야기는 뉴욕 시민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참고로 이제 1991년에는 이 비중이 한 40%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주택 그 임대료 부담이 훨씬 커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살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한 30% 정도만 임대료를 내면서 살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15만 달러, 한 17만 달러 정도는 이제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악명 높은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도 뉴욕이 훨씬 더 높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값이 이렇게 많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뭐 한쪽에서는 이제 이 집주인들이 월세를 계속 올리는 게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즉 시에서 이제 정한 상한선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연 1에서 3% 정도 범위 내에서만 이제 올려라라고 이제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맘다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한 100만 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어. 서울에도 좀 그런 거 도입하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대상은 노후주택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974년에 이제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뭐 시범 아파트가 1971년, 뭐 그 다음에 뭐 73년, 뭐 74년 이러는데 이때쯤 지어진 아파트에서 있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로 이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신축은 여기에 당연히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 집을 짓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1974년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 건물들이 전체 이제 건물들의 이제 한 5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후 주택들을 헐어서 새로 집을 좀 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맘다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10년 동안 20만 채를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2만 채인데 이것은 현재 지어지는 페이스의 한 3배를 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한 7,000채, 6,000채, 7,000채 정도가 이제 지어지는데 이거를 3배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맘다니 같은 경우는 일단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 임대료 통제, 임대료 안정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민간 시장과 관련돼서는 어떻든 공급을 늘려서 임대료를 낮추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갖가지 뭐 규제, 심사 이런 것들을 단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뉴욕에서는 이제 맘다니가 시장이 되기 이전에 시티 오브 예스라는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용도구역 제한이 매우 엄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닝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새롭게 용도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은 비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집은 부족한.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뭐 여기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무실 오피스를 이제 주택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법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시티 오브 예스라고 해서 하우징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뭔가 주거에 관한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어포더블 하우징
저렴한 주택으로 가져가서 여러 가지로 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개발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울 종로나 이런 구도심 지역에 오다 보면은 이제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60년대 지어진 1, 2층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종종 봅니다.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집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게 시티 오브 예스인데, 이거에 이제 적용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제 이러한 이제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신규 새로 집을 짓는데 그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를 통제받는 아파트 비중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재산세를 이제 감면을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나 안 받고 그냥 짓는 게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도 새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맘다니의 어떻게 보면 공약에서 제일 첫 번째 닥쳐올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는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맘다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예산과의 투쟁이 이제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선거는 쉬워요. 선거는 상대를 꺾으면 내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런 시장으로서는 내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맘다니가 시장이 당선됐으니까 무상교육, 그 다음에 저렴한 주택,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현재 재원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매년 한 뭐 8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적자는 이제 불가피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OBB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메디케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부담을 줄인 만큼 사실 이제 주 이런 쪽에서의 부담이 늘어난 상태다 보니까 뉴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인 한 6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무상 보육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하고는 제일 반대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젊고 일단은 무슬림이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을 하고 있고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이제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뉴욕이라는 동네는 어차피 그냥 민주당 동네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진적인, 그리고 젊은 사람이 민주당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부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견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방 정부로부터 지금 뉴욕으로 내려가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 60 얼마죠? 한 7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막겠다라고 이제 위협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연방 정부로부터 뉴욕시가 받는 이제 74억 달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6%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연방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이 돈은 주로 주택, 교육 부문, 그러니까 맘다니가 앞으로 제일 잘 챙겨야 되는 분야에 이제 연방 정부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끊어버리면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전출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이 열성적인 그 지지자들, 그리고 많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거는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제 맘다니가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맘다니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장, 그리고 자신은 어떤 나라의 정치라기보다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자기가 공약한 대로 뉴욕 시민의 이제 생활비를 낮춰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도 한 극단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반대편의 극단을 이제 내세웠는데, 정말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양쪽 다 뭔가 내세울 만한 주자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대통령, 한쪽은 뉴욕시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정치인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손에 잡히는 그 결과를 누가 내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지지,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러 가지 엇갈린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좀 지켜보면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연소, 그리고 무슬림,
시장이 된 맘다니 뉴욕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